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내부에 샤시 창문을 달아놔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아무래도 외창도 손을 대주긴 대줘야겠더라고요. 주방 작업 들어간다더니 대관절 웬 창문이냐? 네, 그게 그렇습니다. 이木工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너무 오래된 창문이라 이게 리폼이 되기나 할지 잘 모르겠어요. 상단에 뜯겨나간 벽도 수선해야 되는데 되도하는 전선들은 치워주고 역시 되도하는 못도 뽑아주죠. 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못입니다. 아무래도 다시 만들고 싶은데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누구나 가능한 리폼의 기초 중에 기초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리폼의 시작은 청소죠. 2.5마력 에어로는 창문 유리를 깰 수 없으니까 라고 해도 좀 조심스럽게 불어줍니다. 150방이고요. 이걸로 샌딩을 하려는 빵! 간만에 이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그냥 다 커버렸네. 말하지 않아도 알고 눈빛만 보아도 압니다. 고양이 캔 하나 따달라는 거. 빵빵. 졸지에 캔 하나 삥 뜯기고 저는 본격적인 150방 샌딩에 들어갑니다. 근데 날이 더워서일까요? 갑자기 전기가 참 다채롭게 나를 방해하네. 그런다고 내가 접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뿐이지 않겠습니까? 두꺼비집 손보고 다시 도전하는 거죠. 한꺼풀 벗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나무 창문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비틀어지게 마련입니다. 뻑뻑하게 잘 안 여닫히는 부분을 파악해뒀다가 샌딩할 때 좀 집중적으로 갈아내주면 따로 끌질할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어디까지나 초보 플러스 속성 리폼 과정이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요. 샌딩하면서 보니까 이게 남는 자투리들로 엉성하게 짠 창문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장작이 어울리는 연질 목재인데 수종은 잘 모르겠고 소나무 같죠? 아닌가? 자꾸 저한테 그냥 새로 만들라고 꼬드기는 내 안의 악마를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계획은 그냥 가고 창문은 그냥 갈고 이런 얇은 면은 샌딩기를 대면 유리에 진동을 팍팍 주다가 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손 샌딩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원래 여기는 실리콘이 발라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래되긴 오래된 창문 같습니다. 호차도 없고 모양만 전통 방식인 창문이에요. 이 튀어나온 부분이 레일이 돼주니까 최대한 곧게 나오도록 샌딩해줘야 하죠. 몇몇 곳에는 실리콘이 발라져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왠지 이 실리콘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발라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야흐로 한 3년 전쯤? 근데 실리콘을 떼어내니까 유리가 그냥 쏙 빠집니다. 사람을 탐정으로 만드는 창문이네요. 추리해보자면은 이 농가주택을 지을 당시 이 유리는 어디서 주워왔고 쓰다가 남아서 널브러진 자투리 몇 개 주워다가 창문을 짰는데 딱 맞지는 않지만 대충 비슷하니까 실리콘으로 발라서 메꿨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뭐 박박 긁어내줘야죠. 내면의 악마가 자꾸만 속삭입니다. 그냥 다시 만들자고. 오래된 가구나 이런 창문 같은 걸 수선하실 때는 웬만하면 마스크 추천드립니다. 여유가 좀 되신다면 방진 마스크나 KF94 마스크가 좋죠. 오랫동안 묵은 때와 촘촘히 박힌 곰팡이가 호흡기에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하다가 자꾸 기침이 나길래 썼습니다. 이렇게 얼추 다 갈아냈죠. 근데 갈고 보니까 하자가 더 많이 보입니다. 이건 소나무도 아닌 것 같고 파레트로 만든 건가? 특히나 요놈은 레일이 절반 정도 부서졌더라고요. 그냥 갑니다. 초보 플러스 속성 코스니까. 근데 요건 그냥 못 가겠어요. 창문이 흔들리고 직각이 틀어지더라고요. 이러면 여닫을 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어디가 됐든 한 군데 떨어져 나가면서 파괴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 친구로 고쳐보도록 하죠. 1022 타카입니다. 목공하는 분들은 이걸 거의 안 쓰시던데 타카핀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사실상 에어로 박는 스테플러라고 보시면 되고 422 타카의 확장판 정도 될 듯 합니다. 타카자리가 훤히 보인다는 단점이 있지만 422보다 목재를 좌우로 잡아주는 능력이 좋아요. 최종 마감에 쓰면 안 되겠지만 전 제 물건에 한해서 이 친구를 적극 사용하고 있죠. 초보 플러스 속성 코스니까 이쯤 하면 됐다 치고 바로 도장 들어갑니다. 이건 유성 페인트고요. 유성이니까 오일 마감과 같은 효과를 내주면서 나무에도 적당히 스며들면서 눈 비에도 강하면서 햇빛도 잘 버티면서 뭐 이래저래 장점이 많은 친구죠. 단점은 일단 냄새가 아주 더럽고 두껍게 발랐을 경우 떡이 되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유성 페인트 원액인 상태고요. 원액 그대로 최대한 얇게 발라주는데 보이는 면만 발라줍니다. 신나를 섞으면 마음껏 얇게 바를 수 있고 건조도 금방 되긴 하지만 색이 얼룩덜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리폼에 처음 도전하신다면 신나 섞지 않은 원액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만 먼저 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경험이 있다면 신나를 섞는 게 좋아요. 작업이 그만큼 빨라지니까. 이렇게 다 칠했고요. 유리에도 조금은 그냥 묻어도 됩니다. 신나로 닦으면 잘 닦여요. 하루를 말려줬고 이제 레일 부위를 칠해줄 차례입니다. 이번엔 초보건 선수건 할 거 없이 신나를 써야 하죠. 신나는 엄청 빨리 공기 중에 날아가고 가연성이기 때문에 불 당연히 안 되고요. 전기 합선될 것 같은 장소면 안 되고요. 마스크 꼭 써야 합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보안경까지 쓰면 좋죠. 목적은 레일 부분이 끈적거리지 않게 도장하면서 페인트의 오일은 충분히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전 페인트 2에 신나 1로 섞는데요. 딱히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검은색이 제대로 나오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묽은 상태가 되도록 만들면 되죠. 바닥에 떨어진 페인트 잔여물들을 보시면 대충 농도를 아실 수 있을 듯 싶네요. 이제 이걸 레일 부분에 발라줍니다. 페인트는 기본 2회 도장이 국룰이니까 처음엔 좀 과하게 연하다 싶어도 괜찮아요. 유리에 유성 페인트가 떨어졌다면 즉시 닦아낼 때는 물티슈 한 장이면 충분하고 좀 굳었다 싶으면 신나로 닦아주면 됩니다. 안 지워지는 것 같지만 페인트가 뒷면에 묻었던 거죠. 근데 이런 패턴이 있는 유리는 촘촘히 페인트가 끼어서 잘 안 닦이네요. 이게 된다고 아무데나 다 되는 건 또 아니네요. 그냥 마스킹 테이프 붙일걸. 아무튼 뭐 계속 닦아줍니다. 계속 문지르면 지가 지워져야지 뭐. 모서리 끝에 묻은 건 굳이 팍팍 문지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실리콘으로 덮어질 면적이니까 적당히 닦아주면 되죠. 남는 신나로 테이블도 청소하고 알뜰해야 잘 산답니다. 네, 그렇다네요. 신나 냄새 때문에 밖에서 쉬다 왔더니 이 친구가 여기 있네요. 고양이는 신나 냄새가 좋나? 테스트 해보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건조될 동안 놀면 뭐하나요? 창틀도 보수해줘야죠. 전 방충망까지 달 거라서 나중에 청소하기 아주 까다로워질 예정이라 좀 빡빡 닦아줬습니다. 지금 보니 창틀도 상태가 아주 엉망인데 여기까지 온 이상 저의 내면의 악마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젠 그냥 가는 겁니다. 레일과 같은 농도로 맞춘 유성 페인트로 칠해주는데요. 중요한 건 창문 레일이 들어가서 움직일 부분에 페인트 떡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얇게 여러 번 칠할 수밖에 없죠. 그 사이 창문은 다 말랐고요. 이제 최근 들어 저를 아주 곤혹스럽게 해주고 있는 이 바이오 실리콘을 쏴주도록 하죠. 저는 실리콘을 아주 예쁘게 쏠 줄도 모르고 경험도 별로 없지만 그냥 기회가 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다 발랐고요.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페인트네 실리콘이네 작업은 복잡하지 않은데 건조까지 기다리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암튼 싹 마르면 설치하러 가는 겁니다. 이 집이 현재 제가 귀향살이 중인 농가주택이죠. 외관은 처음 공개하는군요. 이건 최근에 나오는 샤시 창문이나 아주 오래된 전통 창문이나 똑같은데 말이죠. 레일이 긴 쪽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먼저 푹 찔러 넣어주고 간격을 맞춰서 아래쪽 레일에 맞춰 내려놓으면 창문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여닫히는 운동을 유지할 수 있죠. 이 별거 아닌 창문에도 중력을 이용하는 놀라운 인류 문명의 한 페이지가 숨어있는 셈이니 얼마나. 방충망 골격은 이걸로 준비했고요. 철물점에서 방충망용 쫄대 달라고 하면 이거나 이거 비슷한 녀석을 줄 겁니다. 방충망의 경우엔 그냥 철물점에서 조금씩 살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한 롤씩 사다 놓고 쓰고 있죠. 거의 다 썼네. 이런 쫄대로 붙이는 방충망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여기저기 많이 붙여봤는데 말이죠. 벽이나 창틀 바로 옆 둘레에 붙이는 것보다 그냥 창틀에 붙이는 게 제일 깔끔하더라고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뜻이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각자 취향에 맞게 위치를 잡으시면 됩니다. 방충망은 쭈글쭈글하지 않게 붙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면서 설치하다 보면 처음에 붙인 쫄대 베이스가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당겨야 됩니다. 먼저 맨 위 라인을 붙이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 맨 아래를 붙이면서 평형을 맞춰주고 틀어짐도 잡아주죠. 그리고 좌우는 마무리로 그냥 끼면 됩니다. 별거 없고 건넬 거 없고 그냥 단순한 작업입니다. 방충망 설치는 3층 이상이 공중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라면 직접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직접 해보실 분들을 위해 가까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위를 먼저 잡고 그 다음 아래를 잡아주면서 비틀리지 않게 봐주고 좌우는 그냥 쭉 껴주면 됩니다. 참 쉽죠? 방충망 여부는 가위보다는 칼이 재단하기 더 쉽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 노하우인데요. 다 설치한 뒤에 쫄대 끝과 중앙 부분에 한 방울씩 순간 접착제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쫄대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훨씬 잘 버티죠. 방충망 해지면 갈아 끼워야 되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그 지경까지 썼으면 그냥 쫄대도 같이 갈아주시길 권하고요. 마지막으로 쫄대가 딱 맞닿지 않는 부분에는 실리콘을 한 방울씩 짜 넣어주면 진짜 끝이죠. 이제 개미 한 마리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모기는 대체 어디로 들어오는 건지 요 벽이 좀 보기 흉해서 같이 진행할까 싶었는데 요즘이 이 농번기잖아요. 농촌에서 60대 이하는 이 불시에 잡혀가서 감자를 캐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나중에 하기로 하고, 참 추가사항, 이쪽 창문의 경우엔 이 방충창이 있거든요. 근데 왜 방충망을 싹 발라버렸느냐, 이게 방충창이 있어도 여기 요 얇은 틈으로 다들 기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싹 발라버리는 게 효과가 확실해요. 비 올 때 물 고이면 안 되니까 쫄대는 배수구 위로 설치하는 게 좋죠.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야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서비스로 저희 집 강아지 짬순이의 콧댄스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eny, meeny, miny, mo. Catch a lover by his toe. Pick them up, then let them go. Going through the motions like it's my job. Eeny, meeny, miny, mo. Who's the baddest of them all? Can't hold on to what's not yours, that's for sure.